여러분 혹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제가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70대 이후 드시면 혈당 급상승, 신장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앞에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안병철입니다. 병원의 의사나 약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중장년층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과 식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병원 시스템의 논리가 아닌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과 섭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중장년층의 식단 패턴을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흐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열심히 챙겨 먹는 분일수록 실제 골밀도 검사 결과는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건강을 챙겼는데도 뼈는 텅텅 비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겁니다. 뼈 건강은 오직 칼슘 보충제만으로 지켜진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몸의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미네랄, 즉 알칼리 저장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성을 유발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피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강제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단순한 칼슘 부족으로 포장하여 비싼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저 안병철은 다르게 말합니다. 뼈는 녹아내리는 것이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그 과일이 바로 뼈를 몰래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면 단 한 번의 낙상으로도 남은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제가 그 숨겨진 산성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뼈가 단순한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뼈는 생명을 지키는 알칼리성 저장고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산성도를 중성인 7.4로 유지하려 합니다. 만약 이 산성도가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뼈 녹이는 과일들이 엄청난 산성 부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에 든 과당은 60세 이후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이때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급히 산성도를 중화하기 위해 비상스위치를 댑니다. 그 비상수단이 바로 뼛속의 칼슘입니다. 뼈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은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녹여 혈액으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드셔도 산성 부하가 계속되면 칼슘은 채워지는 동시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뼈 녹이는 과일 3가지는 바로 이 산성 부하를 폭증시켜 여러분의 뼈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침입자인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탄닌 성분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70대 이후에는 축적되어 심지어 심장 부정맥이나 위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7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뼈 녹이는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나나는 건강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7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신장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 바나나 2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설탕 4스푼과 비슷합니다. 7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산성 부하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계속 빼내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나나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바나나는 60세 이후 금기 과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뼈 녹이는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만 7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 포도 100g에는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포도를 다 드시면 당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약해진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2.8배나 높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산성 부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포도에는 또한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7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작은 양의 옥살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생포도보다 더 해롭습니다. 세 번째 뼈 녹이는 과일, 바로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7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 성분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뭉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일으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위석 생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위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2개와 맞먹으며 탄닌 농도도 3배나 높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이 3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뼈를 녹이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뼈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딱해진 혈관도 산성으로 변해버린 체내 환경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체내 산성 부하를 멈추고 알칼리 환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오직 칼슘 보충제만 처방하지만 저 안병철은 여러분께 근본적인 치유의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뼈 녹이는 과일들을 피하는 것은 공격을 막는 방패에 불과합니다. 이제 뼈를 채우고 체내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되돌리며 뼈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기적의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의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뼈를 채우는 건강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절망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고 체내의 산성 부하를 걷어내며 70대 이후에 활기찬 노년을 보장해줄 뼈 채우는 건강한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뼈를 채우는 것을 넘어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정보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7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고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산성 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뼈에 칼슘이 빠져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강화시켜 치매 예방과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뼈의 손상을 막는 항염 작용과도 직결됩니다. 만성염증은 뼈를 파괴하는 주범인데 블루베리가 이 염증의 불길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뼈 주변의 만성염증을 줄여주어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콜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기준 50g 정도입니다. 한 줌 정도의 양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가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십시오.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거트와 함께 드실 경우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고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약물과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는 필수 과일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7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산성 부하의 위험이 낮아 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 섬유는 60세 이후 흔한 변비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칼슘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져 뼈를 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째 먹는 것이 항산화 효과와 팩틴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 동맥경화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어 뼈 주변 조직을 보호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 공복에도 드시지 마십시오.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이 70세 이후에는 더 안전하며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기본은 사과 1개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엄연한 과일이며 7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0.7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이 좋은 지방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가 뼈로 칼슘을 옮겨야 하는데 아보카도의 지방이 이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후 인지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지만 바나나와 달리 적당한 양이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1개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70세 이후 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를 꼭 드십시오. 추가 기적의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70세 이후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가열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열하면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필수 과일입니다. 이 4가지 기적의 과일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의 섭취가 바로 뼈를 채우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의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뼈를 녹이는 산성 부하를 멈추고
뼈의 재건축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기적적인 효과를 보았는지 70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는 기적의 과일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과 안전 수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이 과일들도 올바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 안병철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황금 식단을 유지하시도록 자세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 채우는 과일 섭취 황금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 과일 당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 산성 부하가 커지면서 오히려 뼈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섭취하는 과일은 수면 중 위장에 부담을 주고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과 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올스킬은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도 당분 과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토마토는 껍질째 드시되 충분히 씹어서 삼키십시오. 한 번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과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소금물이나 일부 과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나 사과에 든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약 복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번째, 자율적 혈당 확인과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넘는다면 과일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십시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는 기적의 과일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과 안전 수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이 과일들도 올바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 안병철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황금 식단을 유지하시도록 자세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 채우는 과일 섭취 황금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 과일 당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과 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올스킬은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과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번째,
자율적 혈당 확인과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넘는다면 과일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십시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뼈은행을 채우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뼈 녹이는 과일 3가지는 바나나, 포도, 감입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뼈 채우는 건강한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과일 3가지는 당장 끊으시고 건강한 과일 3가지를 매일 조금씩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7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